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후를 믿고 집을 넘겨준 노부부가 법적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하룻밤 사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효도라 믿었던 선택이 왜 퇴거 통보로 돌아왔을까요? 법은 가족을 보호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해온 구조의 문제일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노후의 집, 가족 신뢰, 법의 한계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야기는 한때 평범했던 노부부의 일상에서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았고 같은 동네에서 이웃과 인사를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노부부에게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었고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이미 법적으로 노부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아들의 미래를 돕겠다는 이유로 명의를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선택은 가족 신뢰 위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겉보기와 달리 매우 취약했습니다. 법적 권리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구두 약속뿐이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뉴스는 차분히 암시합니다. 노부부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이미 위기의 씨앗은 심어져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정리기간이 필요하다는 식의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곧 퇴거 요구로 분명해졌습니다. 노부부는 더 이상 거주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집이라는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다는 현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위기가 눈앞에 놓였습니다. 노부부는 즉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자신들이 이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식과 다툰다는 낙인이 찍힐까 걱정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논리가 되어 행동을 가로막았습니다. 갈등은 외부가 아니라 노부부의 마음속에서 커져갔습니다.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복지기관 상담사 혹은 지인의 한마디였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불효나 갈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드러납니다. 가족 신뢰와 법적 권리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해결이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노부부는 처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노부부는 결단합니다. 조용히 참고 견디던 삶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상담을 신청하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전의 안전한 세계와 결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행정 절차는 복잡했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도움의 손길도 있었지만 냉담한 반응과 가족 내부의 반발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확장됩니다. 노부부 개인의 사연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로 드러납니다. 동맹과 장애물이 동시에 등장하며 이야기는 본격적인 갈등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상담과 절차가 이어지면서 노부부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문제가 공적 영역으로 옮겨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새로운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가족이라는 관계 역시 자동으로 보호막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단순한 주거 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집을 잃는 문제는 곧 삶의 리듬을 잃는 문제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부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과정을 견디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절차상의 진전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위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임시적인 조치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방향은 여기서 전환됩니다. 노부부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사명과 정체성이 재정이 됩니다. 이 싸움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반복되는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임시 거처 문제, 생계 부담, 건강 문제까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외부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고 내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는 사실상 단절되었고 오해와 분노만 남았습니다. 노부부는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느렸고 결과는 불확실했습니다. 이 과정은 체력과 정신을 동시에 소모시키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이전의 자신들이 이미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집을 지키던 평범한 노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존재로 변화했습니다. 이 단계는 사실상 죽음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노부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탄생의 전조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수단이 소진된 것처럼 보이는 최저점에 도달합니다. 노부부는 기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호소, 감정에 의존한 설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야가 달라집니다. 문제를 개인의 비극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기록의 중요성, 공론화의 필요성이 명확해집니다. 노부부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보상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지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돌파구가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최종 국면을 앞둔 밤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노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은 부족했고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노부부는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정 무대가 열립니다. 언론, 제도, 복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는 새로운 전략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 호소가 아닌 기록으로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부부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증명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최종 승부는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노부부는 이전과 다른 존재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개인의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부부의 경험은 사회적 질문으로 확산됩니다. 부모의 집은 누구의 것인지, 가족 신뢰는 어디까지 유효한지 묻습니다. 이 사건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남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노후의 선택은 신중해야 하며 신뢰와 법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약입니다. 노부부는 그 영약을 공동체에 남기고 이야기를 마칩니다.